약을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치료법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네.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이제 처음에는 1차성 두통인지 2차성 두통인지를 이제 감별을 해야 되고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그거에 적절한 치료를 합니다. 치료해야죠. 그래서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다음에 뭐 동맥류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도 할 수가 있고 감염은 감염 질환을 치료를 하는 네네. 거고요. 이제 가장 1차성 두통이 이제 만성이고 어떻게 보면 네, 어려울 것 치료하기도 같아요. 네, 어려운 그런 이제 질환인데 그래도 일상생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1차성 두통이라면 꼭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그분에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이제 생활 습관이 이제 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잠을 뭐 안 잔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근데 또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꼭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가 아프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절을 시키고 적당한 운동 뭐 이런 것들 이제 생활 습관도 일차적으로 교정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군집성 두통, 편두통, 스트레스성 두통 그것에 맞게 적절한 약물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난치성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톡스 주사 같은 경우를 보톡스요? 네네. 성형 수술 아닌가요? 그 네. 성형 시술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보톡스 보톡스는. 주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에 많이 쓰이는 걸로 네네. 이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톡스 주사가 개발이 된 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과잉 분비돼서 이제 눈이 깜짝깜짝깜짝거린다든지 고개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입이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상 운동 장애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환자분들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가 개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펴지니까 이게 성형 쪽으로 많이 쪽으로 알려졌는데 가고. 네, 최근에는 네. 우리가 이런 그 만성 편두통, 심한 편두통인 경우에 보톡스 주사를 놓음으로써 편두통이 많이 완화된다라는 보고가 이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저희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주사를 놓는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환자한테 놓는 건 아니지만 그 신경 끝에서 우리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되는데 그것들을 다시 차단하는 그런 효과로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두통. 방치할 경우 만성 두통으로 이어지거나 알고 보면 뇌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류를 괴롭히는 4대 질환 중 하나로 두통을 꼽을 정도인데요. 극심한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1차성 두통 환자 사례 중에서 평소에 편두통으로 외래에서 약물 치료를 하다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구토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어서 식사를 못 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편두통의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에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이제 흔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일부 질환에서는 관련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의 경우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비교적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빠른데요. 하지만 정말 심각한 두통의 경우에는 양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환자분이 보름 전부터 보행에 이상이 생기시고 좌측으로 뭔가 힘이 좀 딸리는 것 같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그런 통증의 강도가 1분 내에 극심하게 이렇게 악화되는 벼락두통 같은 경우 그리고 환자의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의 두통은 반드시 2차성 두통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두통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리나 경추 그리고 얼굴 쪽에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해서 통증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보톡스 치료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두통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자기장을 이용해 뇌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마그네틱 치료가 있는데요. 자기장으로 뇌신경 세포에 자극을 줘서 뇌의 활성화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뇌신경 기능 이상에 의한 만성 두통, 편두통 등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번에는 두통을 해소하는 요가를 소개합니다. 척추 전체, 흉추, 경추, 어깨에 근본적인 자극을 주시면서 완화할 수 있는 자세들을 알아볼 거고요. 머리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면서 단시간에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들입니다.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요가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 머리 뒤에 깍지를 껴시고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겨 앞으로 손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세 차례 호흡을 반복하신 후에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턱 밑에 붙여주세요.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지그시 밀어냅니다. 이때 팔과 어깨에 과하게 힘을 주거나 지나치게 머리를 누르면 목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형된 고양이 자세로 고양이가 기지개 켜는 모양과 흡사한데요. 어깨와 등을 펴주고 목 뒤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주시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손을 두 뼘 정도 멀리 앞으로 짚어두시고 코로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며 자신의 턱과 가슴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양팔을 가볍게 앞으로 뻗어내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목 뒤와 어깨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토끼 자세입니다. 머리에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해 통증을 완화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약간 숙인 다음 두 손으로 발 뒤꿈치를 가볍게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척추를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턱은 쇄골에 붙이고 척추를 말아 내려가면서 머리를 최대한 무릎 가까이 가져갑니다. 네 번째는 쟁기 자세입니다. 쟁기 자세는 척추에 좋으며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바닥에 누워 두 다리를 천정으로 들어 올립니다. 손으로 허리를 받치거나 바닥을 짚고 엉덩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두 발을 머리 위로 넘겨주세요. 머리 위에 의자나 쿠션 등 높은 물건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물건 위에 발을 얹으시면 자세를 좀 더 쉽게 수행하실 수 있고요. 쟁기 자세를 수행하시는 동안에는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다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치료법과 요가로 두통 꼭 극복하세요.